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새롭게 TV일 마라다의 사회를 맡게 된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입니다. 교수신문에서는 매년 12월에 발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를 축약해 줍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2023년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였는데요. 견리망의는 볼견, 이로울 리, 잊을망, 의로울 의를 써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2023년에 한국 사회를 관통한 사자성어 견리망의로부터 한국 언론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는 언론의 기사형 광고가 좋은 예가 될 텐데요. 이익을 위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언론 소비자를 현혹하고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언론이 버려서는 안 될 책임감을 버린 모습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올바름을 잊고 눈 감아버리고 싶어지는 것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익에 눈이 멀다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올 한 해는 이익을 보자 올바름을 잊는 견리망의 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더라도 올바름을 찾는 견리사의의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TV일 마라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환 교수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목은 어휘를 잃어버린 도파민 인류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소셜미디어 이후 세대인 알파 세대의 경우에 글을 읽는 대신에 스마트폰을 주로 보면서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키워드만 대충 보고 넘기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문해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다 해서 비교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요. 무엇을 가정해보다 해서 가정의 의미를,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다 해서 개최의 의미를 모른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들이온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에 나의 생각을 남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봅니다. 경제의 양극화도 문제지만 생각과 의식의 양극화가 더 큰 문제라고 하겠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상파 언론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는 실제 대중의 정서를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필터링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사실에 가깝고 시민의 생각을 더 잘 반영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정서는 대중의 대표성을 띠기보다는 가장 많이 분노하는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개방된 문화 속에서 가장 열정적인 이익 집단은 공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서 극단주의나 양극화의 경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회사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좋아요나 공유 등의 기능을 활용해서 극단주의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되어가는 사회 분위기에서 지상파 저널리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지난 12월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 부정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2월 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청주 간첩단 사건 증인 출석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합니다. 충북 동주회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간첩 활동으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재판과 연관되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인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논의되는 시점에서의 보도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해석 없이 단순하게 전달한 사실 보도로 인해서 혹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그냥 지나칠 뻔했던 사안에 대한 문제의 발견과 더불어서 균형 잡힌 시각과 대안의 제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보도의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훈련장 부집합니다. 매각 공문 받고도 뭉갰다는 보도에서는 청주시가 강서 예비군 훈련장 매각에 관한 국방부의 매각 공문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독 보도로 지적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2월 6일 수요일 매각 공문 사장 후폭풍, 활용 방안 곧 찾겠다는 보도에서 공무원 사회의 안일한 태도와 높은 부서 간의 칸막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이속만을 챙기는 것을 경계하며 공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도는 이러한 문제의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12월 20일 수요일 공문 처리 개선책 마련, 중요 문서 보고 의무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공람 시스템의 한계와 업무 프로세스를 지적합니다. 이어서 청주시 공문 처리 보완책 마련, 부서장 보고 강화 보도에서 문서 공람의 관행이 바뀌어서 전국적인 공문 처리 시스템의 개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실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양극화가 날로 강화되어가는 요즘 뉴스 생태계에서는 시민 대중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분화된 지식의 수준과 다양한 관심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문제를 공공의 생활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대중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유동적이면서 계속 변화하는 공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두 가지를 든다면 바로 호기심의 유발과 말하는 방식의 개발일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미국의 지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경우에 발신하는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 때문에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자들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주제의 기사를 섞어서 대중들에게 공급하고 교양이 있거나 혹은 좀 부족하더라도 모두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공론의 광장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여행이 금기시되었었는데요. 이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은 연말 휴가나 겨울방학을 맞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라 짐작되는데요. 더욱이 온라인으로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허락된다면 짧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게 되었죠. 현재는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한국인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해외여행 전면 자율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89년부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도 딱 1년만 가능한 단수 여권만 허용되었고요.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외여행자들은 방공교육도 필수로 받아야만 했는데요. 1989년 해외여행 자율화 결정은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먼저 국제정세의 변화의 측면에서 보자면요. 1980년대 후반, 특히 냉전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완화되고 동유럽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한국도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던 사정도 한몫을 했고요. 또 국내 정치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이런 국내 정치 변화의 흐름도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경제 성장과 국제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0년대 초부터 한국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는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자 했던 거죠. 특히 88 서울올림픽 개최로 한국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1989년에 들어 해외여행 자율화를 가져온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과 같이 K컬처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견주어 볼 때 과거의 이런 해외여행 자율화의 배경은 격세지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제 감각이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해외여행을 보다 원만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행하는 국가에 대한 문화적 매너를 습득하는 일도 필요하죠.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갖추어야 할 매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인물들이 출연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바로 People with CJB의 취지인데요. 지난 12월 3일에 방송된 People with CJB에서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여행의 매너를 주제로 하여 역사, 문화,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대원 작가가 출연해 약 30여 년간 세계를 여행하면서 겪은 인상적인 장소와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가 갖고 있는 독특함에 대해 알기 쉽고 친근한 어투로 이야기를 해줘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이대원 작가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작된 직후 여권과 비자를 구별하는 것도 생소해했던 당시의 한국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1992년 군 제대 직후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 도쿄에 다녀온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군 필자에게만 해외여행의 자격이 주어졌고 또 일본 여행은 15일 비자만 가능했다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웃음이 나올 법한 이야기도 전해주었는데요. 이렇게 30여 년간 해외여행 경험을 소유한 이대원 작가만이 전해줄 수 있는 정보로 흥미를 더해주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자면 항공권과 숙박 장소를 예약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 매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죠. 해외여행 매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현지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실수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해당 국가의 독특한 문화적 관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현지 문화에 몰입할 수 없어서 보다 더 풍부한 체험의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여행하는 동안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할 수 있어야 불쾌한 상황을 피하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원만한 소통을 통해 보다 더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식사 매너는 국가마다 다른 경우가 많은 데다 생소한 음식을 접하면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대원 작가는 특히 식사 중에 함께 마시는 와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와인을 즐겨 마시는데요.
사실 와인은 서양의 여러 지방에서 수십만 가지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와인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특히 식사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와인을 함께 마시는 서양의 식사법을 따를 때 와인을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대원 작가는 와인을 하나의 스프, 즉 된장찌개나 육개장처럼 식사 때 마시는 국물 요리에 비유했는데요. 이런 비유는 격식을 강조하면서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생각하는 와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와인 마시는 법 때문에 부담스러워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식사 때 함께 마시는 와인은 식사 중에 나오는 요리 중의 일부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적절한 테이블 매너만 갖추면 그만이라는 뜻일 텐데요. 가령 생선 요리에는 화이트 와인, 붉은 육류 요리에는 레드 와인이 어울린다는 공식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와인이 있다면 이런 공식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와인을 그렇게 까다로운 술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인은 종종 클래식 음악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클래식 음악은 한 번 들어서는 잘 전달되지가 않죠. 한 곡을 몇 번씩 반복해 들어보고 또 작곡가의 사상과 작곡 배경 등을 알아두면 그 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와인도 고급일수록 그 생산지와 품종, 수확 연도 등을 알아두면 그 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음악 듣는 태도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인도 그 맛과 향을 즐기는 것이지 어떻게 마셔야 한다는 격식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세계적인 음악가의 연주가 있다면 정장 차림을 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음악을 감상할 때도 있듯이 와인도 고급품을 만났을 때는 그 맛과 향을 감상하기 위해 격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따름입니다. 와인잔을 잡을 때도 위쪽이나 아래쪽, 어느 쪽을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쪽의 볼 부분을 잡으면 체온이 전달돼 와인의 온도가 변한다지만 그 짧은 시간의 체온으로 온도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와인이 나올 때 이미 화이트 와인은 차게, 레드 와인은 적정 온도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와인의 온도 변화에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식사와 함께 마시는 와인은 취하도록 마시는 술이 아니라 식사의 맛과 분위기를 돋기 때문에 식사 중에 대화를 이끌며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가볍고 편안하게 마시면 그만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와인을 마신다면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와인의 매력은 다양한 생산지의 품종에 대해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 세계 각국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익히게 된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30여 년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소가 어디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대원 작가는 특정 장소를 꼽기보다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추억이 그 장소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준다고 답변했는데요. 여기에는 전 세계 그 어떤 명소를 가더라도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유했던 경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여행이란 단순히 명소나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현지 사람들과의 소통과 인간적인 경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30여 년간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여행 작가를 부러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을 남기기 위해 해당 여행지의 역사와 문화를 습득해가면서 매너를 익혀보려는 노력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People with CJB, 즐거움이 배가 되는 여행의 매너는 여행의 계절에 여행지에서 함께 경험한 순간들을 여행이 끝난 후에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매너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 미디어 비평단의 이원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11월 28일에 방송된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을 위한 2023 충북교육 공론화 토론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9월 16일과 23일에 충북교육청이 개최한 2023년 충북교육 공론화 특별참여단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내용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충북교육 공론화 특별참여단 시나리오 워크숍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갈등을 중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개최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워크숍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와 전문가, 시민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특별 참여단이 참석했습니다. 방송 토론 자료는 워크숍의 특별 참여단으로 참여했던 4사람이 출연했습니다. 4명의 출연자는 각각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의 원인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각 토론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반 시청자의 입장을 반영한 질문들에도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워크숍에서 도출된 방안들이 기존의 방안과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각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4명의 토론자가 각자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던 모습이 보여 워크숍에 직접 참석한 듯한 현장감이 느껴졌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더 상세히 직접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중 충청북도교육청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요즘에는 아주 작은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 대화로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 새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시민이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의 존재와 역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익한 내용의 방송이었지만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시청자가 보았다면 토론회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토론 내용을 일부 자막으로 송출하긴 했지만 토론 중 오간 중요한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자막으로 요약해 주었다면 시청자가 토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CJB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중요 교육 현안에 관한 토론회 장을 마련한 만큼 작년에 충북교육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올해의 충북교육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지역 언론으로서 꼼꼼히 살펴보고 상세히 알려주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일상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보다 나은 삶,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묵묵히 노력할 뿐이겠죠. 해마다 그렇듯 저희 TV1마라다도 주어진 자리에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첫 TV1마라다는 여기까지입니다. 2월 세 번째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